폭력적이고 사람을 때리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으로 오해한다고.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마세요. 나 원래 20대 때는 욕 한마디도 안 했어. 거짓말. 진짜야. 욕할 줄 몰랐어. 거짓말. 진짜라니? 내가 욕을 하게 되는 시점이 학원에서 수업을 하기 시작하고 한 2, 3년 지났을 때부터. 20대 때 아니에요? 어? 20대 아니에요? 2, 3년 지났을 때니까 그렇지. 20대 거의 극후반. 아, 그래 말을 정정하게 20대 초중반. 그땐 욕할 줄 몰랐어. 속고만 살았니? 네. 그래? 그럼 오늘도 한번 속여볼까? 오늘 순열까지 숙제라고 해놓고 이제 막판에 조합까지 다 해와라고 얘기를 하겠지. 잠깐만. 자, 오늘 우리 순열 시작할 거야. 순열. 순열이라는 단어의 뜻을 기억해야 된다. 순열. 순열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문제에 적용을 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자,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순열이라고 불러. 즉, 우리는 지금 선생님이 순서대로 나열이라고 써놨지만 순열이랐어. 미안해. 순서대로 나열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말이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어떤 거냐면 순서대로 나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 있지. 그건 다 순열이야, 그냥. 확인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얘기가 없어. 없어. 근데 나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란 말이지. 확인돼요? 즉 순서대로 나열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부 다 우리는 순열이라고 생각을 해. 확인돼요? 그러니까 구태여 상황을 보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고 이 수많은 책들 보이지? 여기서 내가 5권을 뽑을 거야 라고 5권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5권의 책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 5권의 책을 나눠주는 상황도 필요하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5권의 책이 필요해. 그러면 굳이 순서가 필요하냐? 그냥 나한테 5권의 책이 쌓여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책이 쌓인 순서 같은 건 필요가 없겠지. 근데 그 5권의 책을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뽑은 건 택진이를 주고 두 번째는 민성이, 세 번째는 지우, 네 번째는 승우, 다섯 번째는 지훈이한테 주면 어떤 책이 먼저 뽑히냐에 따라서 받는 책들의 종류가 달라지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뽑는 순서 자체가 중요해, 안 중요해? 다시 말하면 순서라는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되지? 이렇게 순서라는 녀석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 자체를 전부 다 뭐라고 하냐? 순열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써먹게 되는 상황과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알아둬야 될, 반드시 알아둬야 될 그런 것들은 순열이라고 하면 순서가 중요한 거야. 즉 순서가 중요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전부 다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계산을 해내게 될 것이다. 경우의 수를 찾게 될 것이다. 확인됩니까? 즉 순서가 중요한 모든 사건들에서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내게 되는 방법들이 전부 다 순열의 계산법을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돼요? 그럼 지금 한 가지 상황을 더 예를 줄 테니까 요거까지 한번 맞춰보자. 자, 우리 다음 주에 출근자 손들어. 그럼 이렇게 손들려고 하면 이건 순서가 필요하냐? 누가 먼저 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반장 번호 붙여서 출석 체크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석 체크해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냥 오는 순서대로 아무나 막 체크하면 되지. 오는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하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반장 체크하는데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안 오잖아? 밑에 있는 사람 체크해 주지 마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위에서부터 오는 순서대로 이름이 체크가 되겠지. 그러면 이때는 이 순서가 중요해져 안 중요해져? 중요해지지. 왜? 중간에 한 놈이 깜빡했어요 하고 안 와버리면 그 밑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온 거지. 출석 체크가 안 되는 거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 출석부에 적힌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 확인돼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혹은 읽고 생각을 해서 순서가 중요한 상황일까? 순서가 필요 없는 상황일까를 계속해서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상황은 무조건 순열을 통한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순열이라는 녀석을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순열을 계산하는 상황. 첫 번째, 순열의 형태적으로 봤을 때 직순열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원순열이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직순열과 원순열 차이점이 뭐냐면 직순열은 시작과 끝이 명확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출석부 1번과 끝번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파악이 되는 거. 그럼 원순열은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거지. 다시 말하면 원순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출석부가 원형으로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1번으로 누가 왔냐 하면은 1번으로 여기 지훈이가 왔어.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직순열,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체크를 해버리면 맨 위에 이름이 지훈이가 아니라 여기가 지훈이잖아? 그런데 지훈이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 그럼 지훈이 출석 체크 할 수 있어 없어? 지훈이가 2번이야. 그러면 지훈이가 1등으로 들어왔어. 그럼 지훈이 출석 체크 돼 안 돼? 1번이 안 오는 순간 밑에는 다 죽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원순열로 돼 있다라면 지훈이가 왔어. 오케이 왔음. 그럼 얘가 그 순간 뭐가 돼? 1번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번에 오는 사람 이렇게 돌면서 체크가 되겠지. 그럼 만약에 지훈이가 아니라 택진이가 여기 있는데 택진이가 먼저 왔어. 그러면 택진이부터 체크를 시작하겠지? 이렇게 돌면서 체크가 되겠지. 확인돼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원순열과 직순열은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즉 시작하는 번호랑 끝나는 번호가 직순열처럼 확정이 돼 있는 게 아니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저 원순열에 대한 걸 언제 배울 거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될 거라 지금은 그냥 원순열 이런 게 있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그냥 기억을 안 해도 돼. 우리는 어차피 직순열에 대한 것만 오늘은 얘기를 하게 될 거니까. 확인돼요? 이때 이 직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 우린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느낌표를 써.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읽게 되느냐? 팩토리얼이라고 읽어. 팩토리얼. 확인됩니까?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팩토리얼이라는 녀석은 n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4팩토리얼이라고 쓸 거야. 그럼 몇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얘기야? 4개. 10팩토리얼이면 10개. 7팩토리얼이면 그렇지. 순서대로 나열하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등장하는 기호는 n permutation r이야. p라고 써져야지? 이거 우리 이렇게 읽어. permutation이라고. 잘 기억해놔. permutation. 뭐라고? 어? 그래, permutation. 아저씨, 뭐라고? permutation. 아저씨, 뭐라고? 어? 뭐라고? 발음 똑바로 해, 이씨. permutation. 확인돼요? 근데 읽기 싫으면 그냥 P라고 읽어. 그래도 되니까. 알겠죠? 그냥 대문자 P 쓴 거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얘기를 해. 원래 의미는 이게 아니야. N개 중 R개만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일부러 내가 뽑아서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썼어. 뽑아서라는 단어. 잘 기억해놔. 알겠죠?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퍼뮤테이션. 확인돼요? 그럼 자, 지금부터 내가 만약에 7p3이라고 썼어. 몇 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7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몇 개를 순서대로 나열해? 3개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저 그지 같은 인간들 때문에 여기다 써줄게.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써주면 다음번에 안 까먹겠지. 널 위해 준비했어. 아니 알아요 저도. 알았어. 누가 모른대? 그냥 널 위해 준비했다고.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확인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5p8이라고 썼어. 어떻게 해석해야 돼? 5개 중에 8개를 뽑아서 8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얘기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퍼뮤테이션을 쓸 때는 하나의 조건이 붙어. 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n값이 r보다 어때야 되냐? 무조건 이상이 돼야 돼. 같아도 돼. 왜냐면 5개 중에 5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래. 가능하잖아. 맞죠? 단지 의미가 팩토리얼로 바뀌어버릴 뿐이라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기호를 이제부터 우리는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확인됐니? 그럼 두 가지 기호의 계산법을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봐.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래.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배울 때 생각해.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어떻게? 4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집어넣어봤지? 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하는 4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방법은 4자리를 만들어 놓고 맨 앞에부터 몇 가지 집어넣을 수 있어?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 다음은 그래. 이렇게 곱하는 거야. 확인돼요? 즉 4팩토리얼 계산하면 뭐가 된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찍어봐. 4팩토리얼이니까 4, 3, 2, 1을 곱했지. 5팩토리얼이면 어떻게 될까? 5, 4, 3, 2, 1이 되겠지? 맞아요? 실제로 5자리 만들어진다고 상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n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n부터 시작해서 n-1, n-2 이렇게 숫자를 줄여서 뭐가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야? 1이 나올 때까지 곱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확인돼? 좋아. 그럼 퍼뮤테이션 계산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를 나열한다는 얘기지. 이거 우리 자릿수 만들 때 생각하면 돼. 1부터 9까지 숫자 카드 9개가 있어. 그 중에 내가 2자릿수 만들 거야. 그럼 숫자 카드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2개를 뽑은 다음에 그걸로 2자릿수 만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을 그냥 무시하고 9개 중에 9개의 숫자 카드 1부터 9를 이용해서 2자릿수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2자리를 뽑는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몇 개의 숫자 카드를 집어넣을 수 있어? 9개. 그 다음은 8개. 이렇게 집어넣고 끝나게 되지? 다시 말하면 얘가 뭘 설명하는 거냐? 9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9 퍼뮤테이션 2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에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9 퍼뮤테이션 2하니까 9랑 8, n과 n-를 곱한 거지? 곱하게 되는 숫자가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야. 즉 r개를 곱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n 퍼뮤테이션 r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되느냐? n부터 n-1 곱하기 n-2 이런 식으로 쭉 곱해 나가게 될 건데 이걸 몇 개까지 곱할 거냐면 r개를 곱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r개를 쭉 곱해 나가겠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숫자는 누가 될까? n부터 r개 숫자를 하나씩 줄여서 r개가 되면 n-r 플러스 1이야. 여기 보면 되잖아. n에서 r 빼면 얼마야? 7이지? 근데 마지막에 8이잖아. 뭐 할 거야? 1도 하면 되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 숫자까지 곱한 게 r개의 숫자를 곱하게 된 거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 정도는 기억을 해줘. 여기까지 확인돼요? 이해돼? 여기까지가 내가 오늘 설명하려고 전부야. 이거 외워. 확인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살을 붙여보자. 이것만 외우라고 하면 너무 쉬워. 그래서 우린 뭐 할 거냐? 여기 보면 팩토리얼 있지? 팩토리얼 보이지?
팩토리얼의 성질 몇 가지 같이 얘기할 거야. 자, 뭐냐면 첫 번째 성질 0 팩토리얼 해석해봐. 0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얘기지. 그럼 0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 방법의 수 몇 가지일까?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돼요? 요거 하나 약속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퍼뮤테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성질 첫 번째 n 퍼뮤테이션 0이야. 무슨 뜻일까? n개 중에 0개를 뽑아서 0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얘기지? 그냥 0 팩토리얼이랑 똑같이 그냥 1이야 이거. 확인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n 퍼뮤테이션 n. 아까 얘기했죠?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n 팩토리얼이랑 결국 똑같은 계산이라는 거. 확인돼요? 그리고 세 번째 npr를 말로 쓰면 이렇게 쓰게 될 거란 말이지. 수식화 시킬 거야. 그러면 npr를 수식화 시키면 어떻게 수식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얘는 n 팩토리얼을 나눈 거야. 누구로 나눴을까? 누구로 나눴을까? 어? R 팩토리얼로 나눴다? 확인하자. 자, 쉽게 생각해. 7 퍼뮤테이션 3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확인돼요? 계산 이거 어떻게 한다고? 7 곱하기 6 곱하기 3개의 숫자니까 5까지 하면 되지? 맞아? 근데 우리는 지금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것만 남겨야 되거든? 원래 뒤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다 붙이면 이게 7 팩토리얼이잖아. 얘를 누구로 나눠야 얘만 남겠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뭐야? 4 팩토리얼이잖아. 맞아? 어떻게 찾을 거냐? 얘에서 이거 빼면 돼. 저 새끼는 방금도 얘기를 했는데 뭘 헛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빼면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n에서 r 빼면 되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해놔라.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외우시면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뒤로 한 장 넘겨볼까요? 뒤로 넘기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242쪽이야. 242쪽. 뭐 하란 얘기야? 나보고 산수하란 얘기지? 맞아? 이건 니네가 해. 243쪽. 순열의 수다에서 책꽂이에 서로 다른 책 5권을 일렬로 나열하라 그랬지?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어? 왜 안 중요해, 이 새끼들아? 책꽂이에 서로 다른 5권의 책을 꽂아 넣겠다는 얘긴데 내 책꽂이에 1번 책이 국어책인지 영어책인지 수학책인지가 중요해, 안 해? 하잖아. 왜 안 중요해? 네가 지금부터 책꽂이에 해적왕의 1대1을 꽂을 거야. 근데 해적왕이 되었어 하고서 과거로 돌아갈래? 아니면 과거부터 쭉 따라올래? 그래. 그러면 꽂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6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무슨 말이야? 6 퍼뮤테이션 4가 되겠지? 그래, 그렇게 이제 계산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못생긴 손가락 잘라버린다, 그거. 집중해라. 자, 필수의 기본 유형 4번에 1부터 5까지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장을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4자리 자연수의 개수. 뭐 하라는 얘기야? 5장 중에 4장을 뽑아서 뽑는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겠지. 왜? 뽑은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할 거잖아. 자리 바꿔가면서 이제 할 거니까 애초에 그냥 뽑은 순서대로 카드를 써서 천의 자리부터 채워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니까 퍼뮤테이션이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따지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이런 거 쭉 계산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보면은 245쪽부터 보면 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 적어도 조건이 있는 순열, 이런 식으로 이제 순열의 이름이 붙어있지? 이제 문제 풀이하는 스킬들 배워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이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주의사항들, 알아둬야 되는 사항들, 이것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확인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뭐냐? 이웃한다.
라는 사항이야. 이웃한다. 이웃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내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나와 이웃한 택진이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라고. 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 네.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라고 이 새끼야. 확 그냥 씨. 이쁜 말 하겠다고. 이랬는데 20대 욕을 안 했어요? 안 했어. 근데 20대 후반에 이런 인간들밖에 없었나 보지. 얼굴만 보고 있으면 욕이 나오는 인간들. 씨. 뭐가? 못생겨서 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 짓거리들이 지금 수업에 집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욕을 하겠어 안 하겠어? 뭐 집중하고 있다고? 내가 그래서 찍었지. 이 상황이 딱 뭐야? 모두 집중을 안 한다야? 어떤 놈들이 집중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 어떤 놈들. 적어도 하나가 집중을 안 하는 놈이 있겠지. 참 어쨌든 그래서 이웃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 끼어들면 안 되지? 그래서 이웃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로 취급하는 거야. 하나로 취급한다.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나와보라고. 제가요? 너요. 빨리 나와. 시간 없어. 자, 와 특별 출연이야. 우리 이쁜 친구 하나 나왔어. 지금 보이지? 그러면 자, 우리 이렇게 섰어. 이웃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여기서 얘 택진이 끼면 돼, 안 돼? 그럼 걷어 차버린다고. 안 된다고. 그럼 자, 우리 이렇게 딱 됐어. 맞지? 이거 이웃한 거지. 그럼 요 경우랑 요렇게 이웃했어. 같아, 달라? 달라. 왜 다를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웃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이거나 아까 거나 똑같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쭉 이제 줄을 세운다라고 생각해봐. 이쪽부터 쭉 줄을 세워. 그럼 이렇게 쓰는 거랑 반대로 쓰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르지? 왜 달라? 누가 먼저 앞에 왔느냐.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맛있는 음식을 받을 거야. 우리 둘 중에 한 명밖에 못 받아. 그러면 나는 받는 거고 이렇게 쓰면 요 녀석만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둘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로 취급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고생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로 취급을 하되 이웃한 묶음 안에서 이웃한 그룹, 묶음이 되겠지.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둘이 같이 서 있던 그 그룹 안에서 순열의 경우를 수를 추가로 적용해줘야 돼. 서로 다른 경우가 될 거니까. 확인됩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도록 하십시오. 확인됐나요? 그럼 이제 생각해봐. 내가 아까 전처럼 두 명이 한 그룹으로 묶였어. 이웃해서. 그러면 둘이서 순서대로 나열되는 2팩토리얼이라는 경우의 수를 추가로 계산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세 명이 한 그룹으로 묶이면 세 명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3팩토리얼을 추가로 적용해줘야 돼. 확인돼요? 7명이 한 그룹으로 묶이면 7팩토리얼. 5명이 묶이면 뭐라고? 5팩토리얼을 적용해 줄 거다. 알겠어? 예. 응,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제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온다고 했잖아. 맞죠?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는 뭐 하냐? 여사건으로 해석을 해라. 여사건. 확인됩니까? 그럼 여사건이 뭐야? 뭐뭐를 제외한 나머지. 다시 말하면 여사건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빼는 거야. 이웃한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빼버려서 이웃하지 않은 경우만 남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니네가 첫 번째로 살펴야 될 순열에서 주의사항이야.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이 내용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 나와 있는 필수 문제 6번, 필수형 6번 보이지? 거기 있는 거 한번 풀어볼 거야.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일단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겠니? 전체 몇 명이야? 7명이지? 그러니까 그냥 7팩토리얼로 계산을 하게 될 거야. 확인됐니? 근데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여학생끼리 서로 이웃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여학생 3명을 한 명으로 취급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원래 남자가 4명이었고 여자가 3명이었지? 근데 이게 여자 3명이 한 명으로 취급을 받아버리니까 남자 4명에다가 여자가 몇 명이야? 한 명으로 취급하고 문제 풀어버리란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럼 몇 명이 돼? 5명이니까 5팩토리얼로 줄을 세우겠지?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웃한 그룹에서 순열을 추가 적용하라고 그랬지? 3명이 묶였지? 그 3명이 서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는 다 다른 경우라고 생각해야 되잖아. 아까 예를 들어서 보여줬잖아. 맞죠? 어떻게 돼야 돼? 추가로 여자들 3명, 3팩토리얼을 계산해 줄 거라는 얘기가 드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야, 돼요. 아니, 야. 되냐고 안 되냐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자.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지? 이웃하지 않는 건 뭐? 여사건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7명을 줄 세우는 7팩토리얼에서 이웃하는 경우인 5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을 어떻게 해라? 빼버리면 된다고. 확인됩니까? 그럼 자, 마지막 세 번째. 남자 2명이 양 끝에 오도록 세워야 된대. 맞죠? 그러면 우리가 7명을 지금 줄 세울 건데 이렇게 7자리가 있어. 남자 2명이 양 끝에 와야 돼. 여기랑 여기에 무조건 누가 와야 돼? 남자 자리로 확정을 지어버려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는 7자리 중에 2자리를 우리가 뽑아낸 거야. 그리고 그 2자리를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랑 똑같은 경우라고. 확인돼요? 그래서 얘네 둘을 먼저 줄을 세운 다음에 나머지 가운데 5자리 내 맘대로 채우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먼저 채우는 방법 어떻게? 7자리 중에 2자리를 순서대로 먼저 나열하는 7퍼뮤테이션 2가 되겠지. 맞습니까? 아니야. 왜 아닐까? 2자리에 남자 4명 중에 세워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4명 중에 2명의 남자를 순서대로 먼저 배치하겠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돼야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는 그냥 5명 순서대로 나열하는 5팩토리얼 계산해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보는 순서,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할 수 있겠니? 없겠니? 그럼 다음 시간에 질문 안 하겠지? 그럼 뭐해? 오케이, 열심히 해보고 질문해. 자, 뒤로 넘어가서 필수 문제 7번에 대한 거 마찬가지 주의사항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이에요. 적어도 하나. 그럼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는 하나 돼, 안 돼? 되죠? 2개, 3개. 그렇게 해서 전체 다 돼요. 확인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뭘로 생각하냐?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렇지. 여사건으로 해석하면 돼. 여사건으로 해석. 확인돼요? 근데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면 여사건 말고 이것도 가능해. 끼워 넣기로. 끼워 넣기를 해서 문제 푸는 방법이 있어.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줄게. 아까 우리 남자 몇 명이었지? 4명이었지. 여자가 3명이었지.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남자들끼리, 남자가 4명이잖아. 4명이지. 남자 4명이 절대로 이웃하면 안 돼.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찾을 거야. 확인돼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찾고 싶어. 이웃하면 안 돼. 그러면 그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여사건으로 해석하는 거 되잖아. 이웃하는 경우 다 빼버리는 걸로. 맞죠? 반대로 끼워 넣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남자 4명이 A, B, C라는 남자를 줄을 세웠어. 확인돼요? 4팩토리얼로 일단 남자들을 먼저 줄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남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지? 요 자리 사이에 여자 1명 끼워 넣으면 되지. 여기도 여자 1명 끼워 넣으면 되지. 여기도 여자 1명 끼워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자들을 끼워 넣을 건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여자들끼리 서로 뭐야?
끼워 넣으면서 자리를 바꿀 수 있겠지. 순서대로 나눌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곱하기 3팩 이렇게 계산해서 끝내는 경우도 있어. 굳이 6건을 쓰지 않더라도. 확인돼요? 이걸 적어도 하나에다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적어도 하나도 결국에는 뭐야? 6건으로 해석이 될 거니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하나라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하나라도 연속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전부 다 끼워넣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끼워넣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조금 더 익숙해지거든 해. 지금 당장은 그냥 뭐 한다고? 6건으로 해석한다라고 해석 문제 접근해도 상관없어. 아시겠죠? 네. 아, 이렇게 정말 마음에 안 드네. 진작에 얘기하는 건데 한 대만 때려도 되냐? 그럼 집중 좀 하지. 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필수예제 7번 볼 거야.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와야 되는데? 모음이 와야 되지.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할래? 6건으로 해석하는 게 편하겠지? 그럼 모든 경우에서 뭐 하면 되겠니? 빼면 되잖아. 누굴 뺄 거야? 양 끝이 모두 자음인 경우를 빼버리면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 알파벳 문자가 몇 개야? 6개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6 팩토리얼이 되겠지? 맞아? 거기서 빼는 거야. 양 끝이 모두 자음이란 얘기는 자리를 6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양 끝에 있는 2자리가 뭐여야 돼? 자음. 맞아요? 자음이 되는 경우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야 설마 FRIEND에서 자음과 모음 구분 못하는 인간 괜찮아. 지금 얘기해. 화내지 않아. 그럴 수 있어. 알아요.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너 영어 못하는 애. 뭔데? 말해봐. 모음이 이랑 아이고 나머지가 다 자음. 좋아. 그러면 자음이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것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할 거니까 4 퍼뮤테이션 2가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4자리 채워야 되니까 곱하기 4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6건 이용해서 문제 풀 거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봐. 두 번째. 적어도 2개가 이웃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2개가 이웃해도 되지. 3개가 이웃해도 되지. 맞아요? 그럼 그럴 바에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이때 2번 문제에다 별표 하나 쳐놓을래? 이 2번 문제가 단순하게 6건으로 해석해서는 니네가 문제 풀기 되게 빡세. 왜냐면 방금 얘기했어. 문자가 3개 나와버렸지. 이웃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2개만 이웃해도 이웃이 아니야. 이웃이지. 3개 다 이웃해도 되지. 우리가 이웃할 때는 하나로 취급하라 그랬지. 근데 3개가 다 이웃하는 경우는 하나로 취급하면 돼. 2개가 이웃해버리잖아? 그럼 셋 중에 2개만 하나로 취급하고 2개만 하나로 취급하고 이렇게 다 나눠야 된단 말이야. 확인돼요? 그럼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보이는 거에서 IEN이 나오는데 IE라는 녀석을 하나로 취급해버린 다음에 순서대로 쫙 나열을 했어. 나열을 했더니 바로 뒤에 N이 붙어버려. 이러면 이거 결국 뭐랑 똑같은 거야? 3개를 하나로 취급하는 건 똑같아지지. 그러면 분명히 개수, 경우의 수를 셌을 때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다 찾아서 빼야 되잖아. 귀찮아 안 귀찮아? 엄청나게 귀찮고 번거롭고 계산 틀릴 확률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돼. 그래서 뭐 하자? 이럴 땐 끼워 넣기 하자는 거야. 이게 끼워 넣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효율처야. 확인됩니까? 왜 효율처냐면 생각을 해봐. 그럼 IEN이 지금 3글자잖아. 얘네들이 연속하면 돼, 안 돼? 즉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남은 거 F, R, D 3개가 남았지? 이 3개를 먼저 순서대로 나열해버리는 거야. 3팩으로. 확인돼요? 그럼 나열된 게 이렇게 나열됐다고 쳐. 확인돼요? 그러면 IEN이 여기 요 4군데 중에 3군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절대로 이웃하지 않겠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4군데 중에 3군데에다 순서대로 나열할 거니까 4 퍼뮤테이션 3으로 그냥 계산해서 마무리 지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야, 솔직히 이해돼? 그러면 실제 계산해서 정답을 찾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3팩에다가 4P3을 곱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게 되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에이. 아,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적어도 하나라는 개념. 그래서 저 끼워 넣기라는 것도 가능하면은 익혀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번 숙제하는 동안에 이거 나중에 익히라고 그랬잖아. 숙제하는 동안에 이거 익숙해지고 얘까지 확인해. 나중이면 내일쯤이면 되겠지. 뭐 어렵다고. 확인됐습니까? 네, 요렇게. 그래서 요게 바로 두 번째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될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자릿수 만들기거든. 즉 자릿수 만들기, 숫자 만들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세 자리 자연수, 네 자리 자연수 이런 거 만드는 경우에서 찾는 거. 그럼 숫자 만들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장 높은 자리 있지, 최고 자리. 최고 자리에 0이 올 수 있어, 없어? 최고 자리에 0은 불가하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0은 안 된다. 확인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딱 보면은 문제 나와 있어. 필수 문제 8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필수 8번 여기 봐. 지금 우리한테 준비된 숫자가 누구야? 0, 1, 2, 3, 4지. 몇 개 준비돼 있어? 5개. 그러면 우리 보고 세 자리 만들려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한다고. 어차피 5개의 숫자가 나한테 있는데 세 자리를 만들려면 숫자가 3개가 필요하네. 3개를 뽑고 순서대로 나열해버리면 세 자릿수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바로 세 자릿수를 5 퍼미테이션 3으로 그냥 계산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내가 만약에 0, 1, 2를 뽑았어. 순서대로 나란 게 0, 1, 2야. 그러면은 0, 1, 2는 얼마나 되냐? 12. 세 자리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절대 안 된다고.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0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 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세 자릿수를 직접 만들고 계산을 해버려야 돼. 확인돼요? 세 자릿수를 만들고 요 100의 자리 0 들어가면 돼, 안 돼? 0 빼고 나머지 4개. 4가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 뒤로는 원래 몇 가지 맞춰봐도 되거든? 안 맞춰도 돼. 왜? 이 뒤로는 0이 들어가도 돼, 안 돼? 돼. 즉 위에서 있는 숫자 중에 하나를 빼고 0 빼고 나머지 1, 2, 3, 4 중에 하나를 여기다 썼잖아. 하나 빼고 나머지 2개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로는 그냥 4 퍼뮤테이션 2야. 하나 썼으니까. 확인돼요?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0이 포함되는 경우는 항상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이해되니, 안 되니? 그것만 주의를 해라.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뭐야? 만들 수 있는 짝수의 기수 찾아 그랬지? 짝수의 기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1의 자리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뒤에가 아니라 1의 자리.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판단할 거야? 세 자리가 있는데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2가 되거나 아니면 4가 되거나. 그럼 0을 썼어. 0 빼고 4개 중에 1, 2, 3, 4니까 맨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지? 그럼 이 경우는 4 퍼뮤테이션 2. 확인돼요? 그럼 이 경우는 맨 앞에 0 오면 안 되잖아. 2도 안 되고 0도 안 되니까 여기 3가지, 그 다음도 3가지가 되겠지? 2장 썼으니까.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 둘은 한꺼번에 묶어서 3 곱하기 3에다가 곱하기 2. 그래서 얘네 둘 더하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은 짝수가 나왔지만 문제가 조금 더 응용이 되면 뭐도 나올 수 있어?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7의 배수, 6의 배수, 9의 배수 이런 애들 나올 수 있다고. 그럼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돼? 배수판별법 다시 기억해서 떠올려야 돼. 그런 의미로 말 한번 해볼까? 오늘 집에서 노트 정리 해놔라. 잘 모르면. 2의 배수 어떻게 찾아? 그냥 짝수. 3의 배수.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 4의 배수. 뒤에 두 자리. 1의 자리는 10의 자리. 걔네가 00이거나 4의 배수거나.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0이거나 5이거나.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거나. 아니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2와 3의 공배수니까 2의 배수도 돼야 되고 3의 배수도 돼야 되고. 확인돼요? 그럼 9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돼. 7, 8은 안 해도 돼.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해서 떠올리면서 정리까지 해놔라. 아시겠죠?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에 대한 얘기는 사전식 배열이야. 이 사전식 배열이 알파벳 문자로 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영어 사전 두꺼운 거 책으로 된 거 본 적 있냐? 없는 사람. 그러면 그 사전을 이용해서 나 영어 단어를 찾아본 적이 있다. 네이버 사전은 써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검색하는 데 익숙하지 사전을 직접 보면서 넘기면서 찾는 거 안 익숙하지. 그래서 이 사전식 배열이 원래는 날로 먹는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 너네를 잡아먹는 킬러 문항이 돼버렸어. 지식이 발전되면서 사전이라는 걸 모르는, 사전 하면은 네이버 사전이요? 이지랄하는 애들이 많아졌단 말이야. 우리는 보통 종이로 된 사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찾는 법 자체를 옛날에는 학교에서 배웠다? 몰랐지. 국어 시간에 국어 사전 찾는 법 배우고 영어 시간에 영어 사전 찾는 법 배우고, 그리고 준비물이 영어 사전이었어. 한자, 그건 옥편. 옥편도 마찬가지로 한문 시간에 따로 배우는데 요새는 학교에서 한문 교육도 잘 안 하잖아.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교육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사실 옥편을 찾는 건 몰라도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최소한 영어 사전하고 국어 사전은 찾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런 것들 몰라. 근데 그걸 내가 가르쳐 주자니 좀 암담해. 좀 깜깜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사전식 배열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사전식 배열이 뭔지는 모르지만 알파벳의 순서는 알지? 노래 부르잖아. A, B, C, D, E, F, G 하면서 노래 부르잖아. 그러면은 누가 더 빠른 문자고 누가 더 느린 문자인지 알지? 그럼 예를 들어봐. A, K, E, F라고 내가 써놨어. 그럼 제일 빠른 애가 누구야? 그럼 A가 지금부터 숫자 1이야. 그 다음은? 그럼 얘가 2야. 그 다음은? 얘가 3이야. 그 다음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숫자,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들 안에서 빠른 거 순서대로 숫자로 바꿔버리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자, 다시 이렇게. 아까 봤던 거. 제일 빠른 거 누구? 야, 이거 큰일인데? D. D가 제일 빠르지? 이거 1. 그 다음은? 얘가 2. 그 다음은? F가 3. 그 다음? 얘가 4. 그 다음? N이야, R이야? 그래, 얘가 5, 얘가 6.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꾸란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숫자로 바꿔버리면 위에 있는 애 1423이 돼버렸지. 얘는 36만 4251이 돼버렸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사전식 배열 알파벳 순서대로 일단 순서대로 숫자로 바꾸는 거야. 확인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내가 수업했을 때 내림차순 들어봤지? 내림차순이 뭐야? 뒤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거, 차수가 낮아지는 거. 이거를 숫자다 적용하면 숫자가 작아지는 거. 그럼 오름차순은? 뒤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 있지? 그 오름차순으로 배치하면 돼. 오름차순으로 배치. 즉 다시 말하면 제일 앞에 맨 위에 뭐가 오는 거야? 제일 작은 수. 뒤로 갈수록 숫자가 어떻게 돼? 내려갈수록 커지는 경우로. 그렇게 해서 배치하면 그게 바로 뭐랑 똑같냐? 사전식 배열이랑 똑같아져. 알겠어? 네. 저 새끼 이해 못했다 저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1423이 있고 1425가 있어. 누가 더 커? 1425. 그래, 이건 찾을 수 있잖아. 그러면 1425가 뒤로 나온다고.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5라는 숫자는 처음 봤잖아. 5를 G를 5라고 하자. 그냥 G가 5야. 확인? 그러면 1425 하면은 위에 있는 경우 따라가 봐. 이 경우 1이 뭐였지? A였지. 4가 뭐야? K지. 2가 E, 5가 G였지. 얘 다음에 나오는 문자가 이거라고.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사전에서 찾았을 때 처음에 A 똑같아. K 똑같아. E 똑같아. 그럼 마지막 자리 비교해서 F랑 G 중에 누가 더 앞에 있냐? 얘가 앞에, 얘가 뒤에. 이렇게 찾는 거라고. 확인돼요? 이게 사전식 배열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이 뭔지, 사전을 어떻게 찾는 건지 몰라도 상관없어.
컴퓨터 치면 다 나오잖아. 이제 와서 그거를 뭐 배우겠다? 아, 하지 마. 그냥 숫자로 바꿔놓고 오름차순 배치하면 그게 꼭 사전식 배열이랑 똑같아져. 이렇게 그냥 기억해버려. 원래 사전을 찾을 줄 알면 최고 베스트인데 자신이 없어 내가. 그것까지 너네 시키기에는. 확인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치하는 게 사전식 배열이다. 요것만 기억해놔라. 그럼 요 내용 갖고 바로 문제로 가. 자, 보면 A, B, C, D 이 5개의 문자가 나와 있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A, B, C, D 이 5개의 문자가 나와 있으면 1을 어디다 붙일 거야? 그래. 그러면 필수 9번에서 우리는 A가 뭐야? 1, B가 뭐야? 2, 그 다음 C가 뭐야? 3, 그 다음 D가 4, 마지막 2가 5 이렇게 되겠지? 이때 B, C, A, E, D지. 첫 번째 문제에서 B, C, A, E, D가 몇 번째 오는 문자열인지 찾으라고 그랬지? 숫자로 바꿔. 2, 3, 1, 5, 4가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제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수 누구야? 1, 2, 3, 4, 5지. 맞아요?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얘가 첫 번째 나오는 숫자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세 번째 쭉 나열을 해서 23,154가 몇 번째 숫자니?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얘가 1번이라고 했을 때. 확인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찾을 거냐면 맨 앞에가 1로 고정해 놓으면 4개끼리 자리를 바꾸는 게 뒤로 쭉 나오겠지? 몇 개인지 찾는 거야. 만해제가 1일 때 4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개수가 2번, 3번 쭉 붙어서 나갈 거 아니야. 몇 가지 나와? 4팩토리얼로 24가지.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맨 앞에가 1인 숫자가 24개 있다는 얘기거든? 25번째 오는 숫자가 누군 거를 알까? 맨 앞에가 2인 거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되겠지? 누구야? 2, 1, 3, 4, 5. 얘가 25번째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2, 3이잖아. 2, 1부터 또 하나씩 자리 바꿔가기는 힘들겠지? 그래서 일단 2, 1, 3, 4, 5가 25번째인 거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맨 앞에가 2, 1이 2고 그 다음이 1인 애 중에 몇 개가 나오는지를 타임머신으로 점프를 뛰자는 얘기야. 그럼 2, 1이 나온 상태에서 3개가 자리 바꾸지. 3팩으로 자리를 바꾸면 몇 개가 나와? 6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25번부터 시작해서 25부터 6개니까 25, 26, 27, 28, 29, 30번째까지가 2, 1 어쩌고저쩌고 하는 숫자라는 얘기야. 그럼 그 다음이 누구야? 31번째가 나오겠지? 그 31번째가 2 다음에 3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애니까 1, 4, 5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왔지? 2, 3 나왔고 1도 같아. 4, 5.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5, 4. 얘 다음에 큰 수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누가 돼? 2, 3, 1, 5, 4가 되는 거지? 얘가 그럼 몇 번째가 되는 거야? 그래. 이런 식으로 범위 좁혀가면서 찾는 거야. 알겠어요? 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바꿔서 생각해라.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뭐야?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60번째로 나오는 애가 누군지를 찾으라고 시켰지?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돼? 지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돼. 맨 앞에가 1이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24가지였지. 그럼 맨 앞에가 2고 만들어질 수 있는 애도 몇 가지? 24가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미 48가지가 됐지. 맨 앞에가 3인 애까지 생각을 하면 여기서도 24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72가지가 돼버리니까 훌쩍 넘어가 버리지? 내가 찾고 싶은 60번째 타겟이 아니라 72번째 타겟까지 훌쩍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맨 앞에가 3이고 범위를 좁혀서 1이 되고 나올 때 몇 가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몇 개? 6가지. 그러면 여기 2개 더하면 48. 얘까지 더하면 54. 아직 여유 있지? 또 가. 3 다음에 2가 오고 나올 수 있는 애 6가지지. 여기까지 딱 더하면 얼마야? 딱 60이지. 나 60번째 나오는 숫자 찾고 싶지. 다시 말하면 32,000 어쩌고저쩌고 하는 숫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래. 그게 60번째라는 얘기잖아. 그럼 60번째 나오는 숫자가 결국에는 3, 2하고 세 자리 중에 제일 큰 애. 그렇지. 5, 4, 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좁힌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해돼요? 응, 요렇게. 그러면 얘를 정답으로 적으면 안 되겠지? 다시 뭐야? 문자로 바꾸면 되지? 3이 뭐야?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E, D, A. 그래, 이렇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요렇게 찾는 게 바로 우리가 보는 사전식 배열. 확인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 게 순열에 대한 얘기했거든? 근데 실제로 문제들 중에 내가 다 건너뛰었어. 순열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는. 0팩토리얼 얼마라고? 1. 그 다음에 n팩토리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은 다 건너뛰었으니까 니네가 계산하면서 공식 익혀.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주의사항으로 해서 이런 4가지 문제 유형.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 적어도 하나. 숫자 만들기 하는 거. 사전식 배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순열의 문제 유형인데 이거는 일부분일 뿐이야. 이거 말고도 문제 유형은 되게 많아. 근데 우리는 그중에 책에 나와 있는 일부분의 유형만 따로 살펴본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요즘들은 풀어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까지 연습을 해서 우리는 이번 숙제는 250초까지. 그리고 앞서 2스텝 안 했던 거 2개 있죠? 해야지. 주말에 해야지. 인책 구독할 것 같아요. 쓰긴 쓰냐? 받아가 쓰면. 확인됐나요? 네. 조금 많아? 이번에 순열이라 가볍잖아. 네. 그치? 너네 김중섭이랑 다 이미 순열 끝냈던 거잖아. 네. 2학년 이야기 할 때 맞지? 그러니까 이번에 가볍게 해서 문제 풀면서 정리까지 해봐. 성공 화이팅! 자, 다시 한번 물어보죠. 다음 주 출근자 손. 회장 몇 명이야? 7. 너까지. 알겠죠? 몇 시까지 오라고? 월화수목금 가리지 말고 4시 반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확인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죠.